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를 제패한 볼티모어가 특급 에이스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볼티모어와 미러키의 코빈 번스 트레이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현지 주요 매체들과 함께 일제히 동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볼티모어가 미러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한 에이스인 코빈 번스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영입 대가로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내야수 유망주인 조이 오티즈 그리고 좌완 유망주인 DL 홀 그리고 올해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 전체 34번째 이 지명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트레이드가 더욱 관심받는 이유는요. 이제 앙헬로스 가문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이끄는 새 구단주 그룹으로 볼티모어가 바뀐 지 이틀 만에 터진 대형 트레이드라는 점일 텐데요. 이러면서 이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반면에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코빈 번스를 올해 시작까지는 팔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갑자기 노선을 틀어서 리툴링에 나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코빈 번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투수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최고의 우완 투수 중에 하나다라고 딱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18년에 데뷔를 해서 6년 동안 미러키에서만 활약을 했고요. 특히 2019년에 잠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2020년에 이제 단축 시즌이었지만 포심의 비중을 확 낮추고 커터, 투심을 많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만개하기 시작했었고 이듬해 이제 규정 이닝을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싸이영상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사실 이닝 자체는 167이닝으로 적긴 했습니다만 11승 5패의 평균 자책점이 2.43으로 내셔널리그 1위였고요. 탈삼진도 234개나 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또 싸이 영상 투표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죠. 이 규정 이닝을 간신히 넘겼습니다만 213.1이닝을 소화했던 윌러를 제쳤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번스 선수의 투구 내용이 압도적이었다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해에는 200이닝을 돌파하면서 이닝 소화에 대한 우려까지 잠재웠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탈삼진 왕에 오른 등 활약을 했었고 지난해는 사실 구단과 연봉 조정을 놓고 갈등도 있었고 시즌 초반에는 살짝 부진했습니다만 후반기 2점대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번즈가 올 겨울 가장 뜨거운 트레이드 매물로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 시즌 뒤에 FA가 되는 선수였기 때문인데요. 이 스몰 마켓인 미러키 입장에서는 올 시즌이 끝난 뒤에 대형 계약을 노릴 번스를 잡을 수 없는 것이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6년 중에서 5차례나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점점 결국에는 스몰마켓의 이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전력이 약해지는 시점이기도 했고 이미 사장인 데이비 스턴스 그리고 감독인 크레이 카운셀도 시즌을 앞두고 다른 팀으로 옮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연봉 조정위원회까지 갈 정도로 번스와도 이런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번스의 트레이드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번스 선수가 새 에이전트로 보라스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 트레이드를 되더라도 연장 계약하지 않고 일단 시장에 나간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 선발 투수 값어치가 치솟아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미러키가 요구하는 유망주 대가가 셌다라는 점까지 트레이드는 난항에 부딪히면서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대세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즌 전에 트레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시즌 중반에 팔았다면 더 낮은 대가가 됐거나 혹은 이제 시즌 끝나고 판다면 퀄리파잉 오퍼로 인한 픽 한 장 받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지금 미러키 입장에서도 어쨌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그랬으면 왜 열흘 전에 리스 호스킨스와 2년에 3,400만 달러 FA 계약을 맺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미러키 쪽에서 입장을 내놓은 거는 스몰마켓인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이 번스를 트레이드하는 게 맞다고 이제 순해지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받아온 유망주들의 면면을 또 살펴보면 이 주장에 또 뒷받침이 되는 것 같은데요. 홀과 오티즈 모두 이미 데뷔한 직전감 유망주라는 점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BA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볼티모어 유망주 6위인 좌원 홀 같은 경우에는 패스볼을 80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슬라이더와 커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준급수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제구였습니다. 이 제구가 상당히 불안을 해서 일단 선발로 기회를 받겠지만 아무래도 잘 안 풀렸을 때에는 불펜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때는 불펜 필승조로 뭐 앞서 팀을 떠난 이 좌완 강속구 마무리 있지 않았습니까? 이 조시 헤이더 선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선수 후보로 또 꼽히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팀 내 7위 유망주였던 오티즈 같은 경우에는 수비 65점을 받은 유격수 유망주입니다. 2루와 3루 소화도 가능한 그런 선수고, 번스처럼 사실 지금 주전 유격수로 쓰고 있는 아다메스 같은 경우에도 시즌 끝나고 FA가 되기 때문에 훗날을 대비한 영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스를 그냥 떠나보낼 경우에는 퀄리파잉 오퍼로 인한 픽 한 장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서서 좀 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데요. 반면에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팀 내 탑 10 안에 드는 유망주 중에서 5위권 안에 유망주들은 모두 지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볼티모어의 이 팜 시스템이 얼마나 뎁스가 두터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랬을 때 이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뭐 잭슨 홀리데이랑 포지션이 겹치는 이 오티즈라던가 아니면 선발진에 어쨌든 번스가 들어오면서 자리가 애매해진 DL 홀을 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러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101승 거두면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볼티모어, 하지만 디비전 시리즈에서 텍사스를 만나가지고 3패로 그냥 빠르게 광속 탈락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한 경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에이스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번스라는 에이스를 데려왔으니까 이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가장 부족했던 포지션에 전력 강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새 구단주 부임으로 인해서 시즌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번스를 붙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볼티모어의 미래가 또 굉장히 밝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랬을 때는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확실히 필요했던 영입이라고 한다면, 이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입을 통해서 리툴링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후속 무브가 어떻게 될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다메스 선수의 거취가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미러키와도 계속 연결됐었던 다저스의 움직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번스와 아다메스 패키지를 노렸었고 거기다 데빈 윌리엄스와도 묶였었는데, 그랬을 때 번스 말고 아다메스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요. 실제로 다저스 거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했을 때는 개빈 럭스가 주전 유격수로 나서게 될 유격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타율 낮고 삼진은 많지만 홈런 30개를 때려낼 수 있는 장타력, 그리고 준수한 수비력을 갖춘 아다메스까지 영입한다면 진짜 약점이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아다메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끝나고 나서 FA 시장에서 김하성 선수와 함께 유의한 이 유격수 초대형 매물로 꼽혔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리툴링에 접어든 미러키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트레이드를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랬을 때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패키지라면 뭐 개빈 럭스 선수 일단 끼고 거기에 지금 이제 선발 자원들 이제 팩스턴까지 영입하면서 시즌 시작 선발에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스톤이라든지 뭐 그로브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끼워가지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현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FA 시장이 굉장히 잠잠한 가운데 오랜만에 대형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 팀 모두 어쨌든 입장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느 정도는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현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팀이 잘한 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디애슬레틱이라던가 여러 매체들이 이미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볼티모어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A인 가운데 이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높아봤자 B, 사실 C라고 평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볼티모어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사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미러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코빈 번스 트레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